안녕하세요, 우기부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눠볼 이야기는요, 진짜 최근 들어서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책을 제가 읽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도 시켜드리고 저의 이야기도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짜잔! Success Aging이라는 책입니다. 제목 그대로예요. Success Aging. 성공적으로 나이 들기, 즉 노화에 관련된 책인데요. 우리는 보통 노화하면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쵸? 뭐 나이 먹는다는 거 그 자체가 반가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책이 제가 가지고 있던 어느 정도의 이 편견을 많이 바꿔놓았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지혜롭게,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건강하게 늙어갈 수 있다는 점을, 노화라는 게 아주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동안 가지고 있던 생각과는 다르게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라는 점을 알려준 책이어서, 진짜 앞으로 저도 지금 30대가 됐고 이제 40대, 50대, 60대, 70대 나이를 먹어갈 텐데 제가 앞으로 제 건강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식으로 인생 후반기를 준비해야 될지 확실히 알려준 책이어서요, 제 인생의 건강에 대한 관점에서 정말 전환점이 될 수 있을 만한 책인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 저는요, 여러분들이 최근에 제 모습을 많이 보셨잖아요. 우리 구독자님들이 제 건강 염려를 많이 하실 정도로 진짜 뚱돼지 항상 이랬던 건 아니에요. 과거 영상만 보셔도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지금 이런 몸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20대 초반에 97kg까지 나갔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열심히 운동하고 식습관 관리하고 해가지고 30kg를 뺐었는데 그거를 거의 10년 정도를 유지를 해왔었죠. 진짜 꾸준히 운동도 했었고 먹는 것도 항상 좋은 것만 소식하면서 먹을 정도로 진짜 건강에 좋다고 하는 걸 얘기만 들으면 이 머릿속에 전구가 반짝 켜져 버리는 건강 처돌이었어요. 근데 제가 30대에 들어서면서 이런 건강에 대한 관념들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1년 만에 거의 13kg가 지금 근데 오늘 이 책이요, 그동안의 저의 방탕한 생활을 진짜 끊어버릴 수 있을 정도로 건강에 대한 관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나이 먹어 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확실히 뒤집어 주었어요. 제가 예전에 유튜브 영상에서 다뤄본 적이 있습니다. 정리하는 뇌라고 해서 베스트셀러,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 책의 저자가 낸 후속작이 Success Aging입니다. 예전에 정리하는 뇌 이 책 분량만 해도 진짜 엄청났었는데 이 작가의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자신이 연구할 수 있는 모든 분야의 이야기들을 다 집대성하는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이 몸도 건강하고 정신도 똑똑하게 늙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뇌과학과 심리학을 결합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차만 보셔도요, 이 책이 왜 이렇게 두꺼운가 확실히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책은 총 3부로 나눠지고요. 1부에서는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알아야 할 과학 지식에 대해서 안내를 해줍니다. 총 7장으로 진행이 되고 각각의 장마다 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뒷받침해줄 과학적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줘요. 다양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격에 대한 이야기, 기억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뇌의 단련에 대한 이야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다든지 듣는다든지 이런 지각 체계에 관련된 이야기, 지능에 관련된 이야기, 행복을 느끼는 이런 감정에 대한 이야기, 사람들과 함께 관계 짓는 이런 사회적 요인에 대한 이야기,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할 수 있는 뇌가 느끼는 통증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일부에만 해도요, 우리가 살면서 알아가면 좋을 우리 몸에 대한 과학을 잘 풀어내서 이야기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2부에 가면요, 앞에서 과학적 배경에 대해서 다뤘다면 2부에서는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해줘요. 이때 가면 여러분들이 더 재밌게 이 책을 읽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행동,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총 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생체 리듬, 식습관, 운동, 수면, 이렇게 4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동안 제가 미라클 모닝 하는 모습들을 보여드리곤 했었는데 저에게 진정으로 잘 맞는 생활 습관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사람마다 각자에게 맞는 바이오 리듬이 존재할 거고, 특히 이 책에서 정말 좋았던 부분이 몇 시간을 자는 게 자신에게 도움이 될 정도인지를 체크해보는 과정들을 소개해주고요. 그리고 아침형 인간 또
존재하고 저녁형 인간도 존재할 텐데 이런 생체 리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던 이런 고정관념들도 조금은 깨부실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식습관과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서요, 사람들이 보통 잘못 알고 있는 진짜 사이비 과학들이 정말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직까지 과학계에서 제대로 된 결론을 내지 못한 것들을, 아직 연구 중인 사례들을 완전히 진리인 양 인용을 하면서 자신들의 식품을 판다든지 운동 프로그램을 판다든지 이런 사이비 과학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는 점들을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되면서 앞으로 나는 어떤 관점으로 식습관을 선택을 하고 운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재고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3부로 넘어가게 되면요, 3부는 마지막 3장으로 짧게 진행이 되는데요, 인간의 수명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우리의 인지력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이고 인간이 진정으로 행복하려면 어떤 삶의 방식을 가지고 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제가 이렇게 1부, 2부, 3부 설명해 드린 내용만 보더라도 와, 진짜 방대한 분량들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내용이 방대한 만큼요, 이건 또 어떤 분들에겐 약간의 단점으로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진짜 운동에만 관심이 있는 분들이 운동 이외의 다른 이야기들을 볼 때면 약간은 좀 지루함을 느낄 수도 있고, 수면에 대한 궁금함이라든지 아니면 우울증에 관련된 궁금함이라든지 이런 자신이 딱 꽂혀 있는 것들을 읽을 때는 재미있게 읽을 수 있지만 다른 그 이외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약간은 좀 지루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책의 스타일 자체가 약간 사전식으로 정말 전방위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제 독서 초심자가 이 책을 공략하기에는 약간은 난이도가 있을 수 있는 책이라는 점은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책을 읽는데 약간의 꿀팁을 드리자면요, 이런 책은 계속 곱씹으면서 하나하나 열심히 보기보다 일단 처음에는 조금 훑어보기 식으로 빠르게 통독을 하신 다음에요, 그런 다음에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를 다시 읽어보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면 훨씬 더 책을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처음부터 이 책의 모든 내용들을 내가 한번 머릿속에 넣어보겠어 이런 식으로 사실 읽을 필요가 없는 책입니다. 백과사전 보듯이 관련 챕터를 보시면 매우 재미있게 보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책 속에서 제가 재미있게 읽었던 부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에 가보면 다양한 지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이 부분이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나이가 들면요, 학습하는 속도가 떨어진다는 게 기존의 우리의 생각들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공부머리가 끝나버렸으니까 더 이상 이런 지적 능력을 보여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이런 생각이요, 한편으로 옳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완전히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물론 학습하는 속도가 느려진다는 건 사실이에요. 새로운 지식을 빠르게 학습하는 능력은 청소년기와 대학생 시절에 정점에 도달하고 40세 이후로 쇠퇴한다. 이 이야기 보면은 벌써 좌절감이 들기 시작하죠. 저도 이제 30대 중반을 향해 다가가고 있고 곧 40대가 될 텐데 이 이야기를 보면 좌절감부터 들게 됩니다. 나는 이제 공부는 끝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요, 학습하는 능력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시각이 약간은 좀 편협한 생각임을 다음 문장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유동지능, 즉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은 40세 이전까지 비교적 낮았다가 이후 10년마다 증가한다. 자, 무언가를 습득하고 암기하는 능력은 젊은이들이 훨씬 빠를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활용하고 삶에 적용을 하는 건 40세 이후부터 매 10년마다 상승한다고 해요. 책에서 다양한 지능의 종류를 설명해 주는데요, 결정지능, 유동지능, 획득지능, 실용지능 등등등 삶에 필요한 다양한 지능들이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실용지능은 나이가 들수록 증가해서 50세나 60세를 지나 정점에 이른다. 이 문장을 보면 아까 전에 얻었었던 그 좌절감이 완전히 사라지죠. 저도 이 부분을 보면서 너무 기뻤었는데요, 저는 이게 지식과 지혜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그냥 암기만 하고 습득만 한 지식은 어떤 시험 성적을 맞는 데 도움이 될 뿐이지, 그것을 그냥 단순히 암기하고 습득하고 있는 게 삶에 도움이 되느냐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인 거죠. 지식이
조금 더 숙성이 돼서 지혜의 영역으로 와야 삶을 더 잘 살아나가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볼 팔테스는 지혜를 인생 문제에 대처하는 데 유용한 지식이라고 정의했다. 이는 인생의 다양한 맥락과 그런 맥락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자각하고 각 개인과 집단에 따라 가치와 인생 목표가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며 삶의 불확실성과 그런 불확실성을 감당하는 방법을 함께 인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라고 이렇게 책에서도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20대 때요, 세상을 아우르는 어떤 완전한 진리, 인생의 성공 비결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가정했었어요. 근데 계속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삶이란 건 정답이 없는 거구나. 사람마다 각자의 상황마다 시대마다 필요한 지식과 지혜는 달라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요, 나도 나이가 계속 들어가더라도 공부하는 걸 멈추지 않고 지식을 지혜의 영역으로 계속 바꾸는데 더욱더 힘쓴다면 나중에 제가 나이를 정말 많이 먹게 되더라도 괜히 나이 먹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리고 또 재밌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나이를 먹으면 왜 감정 통제를 더 잘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부분이 또 재밌었습니다. 저도 10대 때 20대 때 화가 한번 나버리면 진짜 평소에 그런 저의 약간은 좀 온화한 분위기와는 정반대로 폭력적이고 막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경험을 했던 적이 많은데요. 책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도파민은 감소하는 반면 노르에피네프린과 세로토닌 수치는 안정적이다. 전두엽과 그보다 훨씬 오래전에 발달한 변형계가 더 자유롭게 연결되고 신경화학의 노화 관련 변화가 발생하는 상태 역시 지혜를 키운다. 예전에 내가 왜 그렇게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었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됐습니다. 우리의 뇌에는 이 이마 앞쪽 부분, 뇌의 앞부분에 이 전두엽이란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인간이 어떤 결정을 한다든지 판단을 한다든지 선택을 한다든지 우리의 이성을 통제하는 부분이고요. 뇌의 중간에 깊숙한 부분에 변연계란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는 화를 낸다든지 슬픔을 느낀다든지 기쁨을 느낀다든지 이런 감정을 관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부분이요, 어렸을 때는 한쪽이 우세해지면 한쪽이 길을 못 펴는 거예요. 변형계가 막 우세해져서 화를 내거나 막 짜증이 나거나 우울해지거나 슬퍼지거나 갑자기 또 기쁘거나 이러면은 그 순간순간의 감정들이 뇌를 지배해버리는 겁니다. 이성이 걔를 어떻게 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청소년기 때 친구들이랑 아주 사소한 이야기만 해도 깔깔깔 웃다가 조금만 기분 나쁜 거 있으면 갑자기 막 불같이 화를 내고 이런 성향이 있는 것 자체가 아직 뇌가 성장하는 시기라서 이 두 공간의 연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이 두 공간의 연결이 조금 더 끈끈해지는 거죠. 변형계에서 막 화를 내더라도 전두엽에서 얘한테 명령을 내리는 거죠. 이거는 좀 참아봐. 지금 화내봤자 도움될 게 없어.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서요. 물론 그렇다고 나이를 먹는다고 모든 사람들이 화를 안 내고 짜증을 안 내고 우울함을 안 느끼고 이런 게 아니고요. 조금 더 잘 통제하는데 유리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이성의 끈이 끊어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매우 과학적인 용어란 것을 알게 됐어요. 아무튼요, 이 노년의 뇌는 어떤 지식을 삶에 적용하는 지혜로 승화시키는데 조금 더 유리하고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데도 매우 유리한 뇌를 가지게 돼서요, 삶을 조금 더 지혜롭게 살아가는데 특화된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될 게 그저 나이만 먹는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지혜로워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나이를 먹어가면서도 스스로 계속 깨어 있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바, 나이 먹는 것을 그저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보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점을 정말 너무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책 속에서는요, 방금 소개해드린 이런 지능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진짜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우울증에 관련된 이야기, 스트레스에 관련된 이야기, 잘못된 식이요법, 약에 대한 이야기, 단식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하면 좋은 수면을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운동은 얼마나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렇게 뭐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정말 전방위적으로 수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다른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책을 읽으시면서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좋았던 점 중 하나는요, 노화에 대해서 미화하지는 않는다는 점이에요. 노화 때문에 오는 어떤 육체적인 퇴화라든지 정신적인 퇴화라든지 적나라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통제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서요, 현실적이면서도 매우 긍정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줘서 정말 좋았습니다. 600페이지의 분량을 다 읽으면서요, 이 책을 관통하는 하나의 메시지를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나의 에너지를 집중하자 라고, 이렇게 작가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건강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순간들에 필요한 지혜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고요. 육체도 건강하게, 정신도 지혜롭게, 그리고 행복하게 나이를 먹어가고 싶으신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드릴게요. 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성장하는 방송, 성장에 관한 방송 우기부기TV 손수욱이었습니다. 뿅!